예, 안녕하세요. 아리안 대표 문영석입니다. 오늘은 신문 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재테크를 배우는 첫 번째 방법, 신문을 구독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문 구독을 하시는 거예요. 신문을 요즘 젊은 분들하고 제가 재무 설계를 하고 나면 신문은 저 인터넷으로 보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인터넷으로 보는 거랑 신문을 보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주식을 한 13년 전에 배울 때 그분이 이제 제 주식을 가르쳐 줬던 멘토님이 신문을 구독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독을 했죠. 그러면서 매일 신문을 봐요. 저는 이렇게 신문을 2부 정도는 매일 이렇게 보는데 시간은 한 15분, 10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문을 보는 방법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큰 제목 위주로 읽습니다. 큰 제목 위주로 오늘은 쭉 보면 11월 14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큰 시그널이 몇 가지 나와서 요런 신문을 보다가 전부 다 읽는 게 아니라 요런 중요한 대목들만 조금 포인트를 받으면 좋겠다.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면에 나왔는 첫 기사가 뭐냐면 새우깡에 라면까지 가격 줄줄이 오른다. 왜 오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단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제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겠네 이런 큰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런 업체들 뭐 새우깡, 라면 이런 데는 농심인데 그러면은 새우깡이 지금 1,200원 하는 거를 지금 1,300원으로 6.7% 올리겠대요. 그러면 농심은 일단 매출이 늘어나죠. 단가를 올렸는 만큼 매출이 늘어나요. 성장했네요. 그러면 당기순이익도 당연히 늘어나죠. 그래서 많이 팔리면 사실은 순이익이 늘어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 없이 새우깡은 농심밖에 없으니까 먹으면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자연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가 오르겠구나. 그러면 농심 주식이 조금 오를 수 있겠네.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고 일면에 그 오른쪽 상단에 보면 버팀목 반도체마저 D램 수출 가격 2년 6개월째 최대폭 하락. D램 가격이 43달러에서 41달러로 3개월 만에 2달러 정도가 떨어졌대요. 원래 주식의 주도주는 사실은 하이닉스였어요. D램이나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판매하는 회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2년 정도 동안 대세 상승을 이뤘어요. 2016년 5월 달에 25,000원 하던 하이닉스가 2018년 5월 21일에 95,000원이니까 400% 올랐네요.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지금 D램 가격이 계속 올라서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공급이 일어나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하이닉스 가격이 이제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5월 21일 날 97,000원 하던 주식이 지금 7만원 정도로 30% 정도 빠졌거든요. 이유는 D램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2016년도부터 2년 동안 시세를 분출했는 하이닉스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계속 올랐어요. 이렇게 시세를 한번 주도하고 분출하는 주식들은 조정받을 수 있어요. 올라가는 속도만큼 떨어질 수 있다. 최근에 주도주 중에 폭락했는 주식들을 보면 한샘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한샘이 2013년도에 19,000원 하다가 34만 7천원까지 대세 상승을 이뤘어요. 보여드릴게요. 한샘이 주방용품, 그 다음 욕실,
그 다음 중문 이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한 2013년도부터 14, 15, 2년 동안 거의 보면 한 2000%, 1000%면 17만원, 2000% 올랐네요. 2000% 올랐는데 2015년도를 기점으로 그 다음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쫙 떨어졌죠. 요게 34만 7천원 하다가 지금 5만원이에요. 정말 좋은 주식이었는데 쭉 빠지죠. 리딩 하던 주식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원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매출이 떨어지거나 중국 시장에서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좋은 주식들이 급하게 오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오늘 하이닉스 그 D램 수출 가격이 떨어졌다. D램 가격을 지금부터 조금 체크하면 하이닉스도 계속 좋을 일만은 없다. 최근 2년 동안은 주도주였지만 D램 가격이 떨어지면서 주도주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주도주가 한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샘이 원위치 5만원까지 왔어요. 이런 것처럼 D램 가격이 떨어지면 하이닉스도 주도주에서 소외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면 봤어요, 지금. 2면은 국민연금에 관련된 얘기인데, 국민연금에 관련된 얘기인데, 뭐, 그냥 큰 제목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면은 D램 가격 4%대 추락,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고, 주가 5% 폭락했는데 애플에 무슨 일이, 최근에 애플이 지금 신모델 발표했는데 고가 전략을 썼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제목 그 다음이 무디스의 경고, 친노동 정책이 한국 경제 불확실성 키워. 2017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3%였는데 2018년도가 2.5% 성장, 내년은 2.3 정도로 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친노동 정책,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그게 오히려 경제의 불확실성을 줬다. 이런 큰 제목 위주만 해도 경제의 큰 퍼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신문에는 이렇게 보면 중요한 내용들은 큰 제목 위주로 있고 작은 내용들은 소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큰 제목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큰 퍼즐들이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는 신문들은 큰 제목 위주가 아니라 큰 타이틀의 크기가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클릭하는 정보들만 볼 수 있고 내 시야의 퍼즐이 만들어지는데 조금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문은 누구나 인터넷으로 본다 하는데 신문만큼은 재테크를 배우시는 분들은 필수예요, 필수. 신문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면에는 크게 중요한 게 없는데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있는데 아디다스 독일 공장 연 생산 50만 켤레에 직원은 단 10명밖에 없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인원을 많이 써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하겠다. 일자리는 점점 더 이뤄지겠다. 이런 기사가 사실은 작게 나와 있지만 우리 산업의 트렌드 자체가 이제는 좀 많이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1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농심 54개의 제품 가격 인상, 새우깡부터 해서 19개의 스낵류, 54개의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식품업체들 원가 압박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인건비나 이런 게 오르다 보니까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모든 제품의 가격들을 지금 올리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 올리는 주식은 앞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주식들은 앞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겠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농심 신문이 났었는데
오늘 주가가 보니까 한 1% 정도, 0.85% 정도 올랐네요. 농심도 38만 원 하다가 지금 23만 7천 원 하는데, 이제 주식이 부양할 수 있는 시그널이 오늘 가격 인상일 것 같습니다. 주식이 계속 떨어지다가 오늘 54개의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매출은 늘게 되고 당기순이익은 더 늘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투자에 엄청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겠다. 이런 거를 신문을 읽으면서 가격 오르네, 또 올리나, 이게 아니라 가격 오르면 누가 돈 벌까? 농심이 돈 벌겠네. 그러면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데 똑같은 양이 팔리더라도 매출은 늘어나겠네.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문에 숨은 돈들이 많아요. 6면에는 보시면 정치 얘기인데, 정치는 중요한 시그널을 줄 때도 있지만 특별히 도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뭐 이런 기사 있네요. 베트남에서는 5년 이내에 승부를 보고 인도네시아에선 5년 이상 버틸 플랜을 짜라. 5년 안에는 베트남에 집중해서 승부를 보고 그 다음은 인도네시아로 넘어가겠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일까? 뭐 CJ라든지 뭐 이런 기사들이 있네요.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큰 제목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뭐 큰 제목 위주로 보다 보면 제가 신문 보는 속도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중요한 대목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보고 나머지에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저 지금 신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넘기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진도 빼는 거 아니에요. 15면에 이런 기사가 나요. 현대차 주가 실적 10년 전으로. 이 와중에 미 관세 폭탄 현실화 우려. 현대차를 한번 보니까요. 이 회사는 16만원, 최근까지 한 16만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사상 최저로 10만원. 10만원은 주가가 2009년도 주가하고 똑같아요. 왜 그럴까? 솔직하게 저도 남자다 보니까 차를 좋아해요. 예전에는 뭐 그랜저 탔었고 그 다음 차를 바꾸고 싶은 게 제네시스였어요. 제네시스를 사려고 딱 보니까 한 5,500만 원 정도? 그런데 5,500만 원 하면 제가 그랜저 탈 때 한 달에 기름값이 13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제가 1년에 차를 한 4만 정도 타거든요. 택시 하는 거 아니고요. 4만 정도 타는데 한 달에 기름값이 한 12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제네시스를 타면 120만 원보다는 더 들겠죠. 한 140만 원 정도? 와, 그런데 차값은 5,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젊은 친구들 요즘 많이 타는 BMW나 벤츠를 가봤는데 차 가격이 또 비슷해요. 근데 제가 타보니까 디젤은 8만 원 정도 하면 기름이 만땅인데 8만 원 정도 하면 1000km 정도를 타요. 한 달에 3번 정도 넣으면 3000km를 타죠. 1년이면 12번 곱하면 36,000km, 4만 km 타는데 한 달에 기름값이 24만 원이면 돼요. 그러면 누가 제네시스를 탈까요? BMW나 벤츠를 타겠죠. 연비도 좋아, 성능도 훨씬 좋아.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는 진짜 현대차 좋아요. 잘 나가고. 근데 가격 정책이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것 같아요. 오히려 가격이 조금 더 떨어졌더라면 이 이탈하는 숫자가 적었을 텐데 가격을 너무 높게 측정이 되다 보니까 경쟁력을 좀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지 않는 주식은, 내가 물건을 사지 않는 주식은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내가 현대차에 과연 어떤 차들을 사게 될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안 사고 우리 직원들도 안 사고 우리 고객분들도 안 사다 보면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매출은 떨어지게 되어 있죠. 가격 측정을 다시 하거나 또는 더 싸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 원인데 주식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려면 현대차가 경쟁이 있는 가격을 가지고 오든 성능을 가지고 오든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투자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죠? 뭐 현대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사실은 요번에 4억 짓는 부지를 너무 많은 가격에 샀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하는데 그냥 이 신문에서 그냥 잠깐 드는 생각은 제 생각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17면에 우리은행 손태승 은행장, 우리 은행장인데 지금 1년 동안 4,500km를 다녔대요. 전국 영업본부를 돌면서 직원들의 목소리에 경청했다. 정말 그 소통하면서 뛰니까 계열사 시너지로 1등 금융그룹 도약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행은 앞으로 투자하기 엄청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 은행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은행은 최근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8,000원 하던 주식이 지금 18,000원, 19,000원 정도 하니까 이렇게 올랐어요. 이유는 뭘까? 은행 점포가 첫 번째는 1층에 그 좋은 자리에 대형 점포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1층에 은행들이 다 없어졌어요. 점포가 100개면 50개는 줄이고 50개로 통폐합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송금하고 결제하다 보니까 은행 갈 일이 특별히 없죠. 카드 쓰고. 돈 찾을 일이 특별히 없죠. 그냥 카드 쓰면 되니까. 그러면 은행은 첫 번째는 은행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고정비인 월세가 줄어버려요. 두 번째는 100개의 점포를 가지려면 인원이 100명이 필요한데 50개를 줄이면 50명만 필요해요. 결국은 임대료 줄어들고 인건비 줄어드는데 사람들은 은행하고 계속 거래하는데 온라인 시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은행은 순이익이 늘어나니까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죠. 돈은 똑같이 들어오는데 나갈 돈이 적어. 그러니까 순이익이 늘어나죠. 앞으로도 그렇겠죠. 앞으로도. 그러니까 은행은 엄청 좋은 지금 위치에 와 있어요. 이런 은행 지점장, 은행장에 대한 얘기도 듣지만 우리 은행은 이렇네요. 근데 뭐 KB나 신한은 어떨까? 또 비교해 보면 되죠. KB금융. KB금융도 27,000원 하다가 69,000원. 지금은 한 47,000원까지 이렇게 조정받았지만 은행은 확실히 1층 매장에서 많이 없어졌다. 은행은 두 군데를 한 군데로 통폐합하는 구조를 계속 가져간다. 1층일 이유 없다. 2층으로 올라가겠다. 임대료 확 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 모델은 좋다. 우리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을까? 100개 있다가 50개 하면 불편해서? 아니죠. 사실 진짜 은행 갈 일 특별히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 모델 자체는 엄청 좋다. 이런 기사들을 쭉 보면서 이 사람 열심히 한 애가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주가는 어떨까라고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는 얘기가 지금 신문 보면서 계속 비교해 보는 거죠. 지금 요 면에서는 특별히 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빨리 끝내고 싶어서 막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보들만 탁탁 잡는 거라서.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특별히 주식이나 부동산에 연계돼서 볼 만한 건 없어요. 지금 이러면 이제 신문 하나를 다 본 거예요. 다 봤는데 한 얼마 정도 걸렸죠? 지금 22분. 22분. 15분 만에 봐야 되는데 설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보다 더 빨리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신문을 보고, 신문은 좋은 정보를 빨리빨리 업데이트 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신문 보고 해석하는 방법들을
일주일 중에서 제가 이거는 돈 되는 얘기인데 핵심적인 얘기인데 요런 거를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앞으로 이런 기회들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있을 때마다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와우. 또 봐요.